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제가 배당주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작년 말 제가 2025년도는 국장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려면 미국 주식도 좋지만 한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주 중에 미국 주식이 아닌 한국 주식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필쌤의 아파트에 관련된 책인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개월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PBR이 4.64에 이르고 우리나라 주식은 1이 안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가치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는 미국 주식만 오르고 한국 주식은 좀 소외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반드시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 안 한다면 상관없는데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결국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데 이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올라가면 좀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에는 제가 예상하건대 한국 주식이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상승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살짝 했는데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조금 현재까지는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은 PB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좀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필쌤의 1억 모으기를 열심히 따라하면서 이제 1억을 모아가는 분, 1억을 넘어간 분, 어쩌면 2억을 돌파한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안에서의 종목 분산이라기보다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조적인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예상이 어느 정도는 살짝 맞으면서 지금은 코스피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증권주만 해도 시총이 17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새 정부의 주식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맞물려서 환율이 좀 안정됐죠. 작년까지만 해도 1,500원을 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1,300원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강해지면서 원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차익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귀환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3,000시대를 열었다. 자, 이번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미장에만 몰두하던 개미 투자자들도 국장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투자 예탁금이 65조 원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미국 주식도 아주 나쁜 건 아닌데 한국과 미국 주식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는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친 김에 2025년도 상반기에 국장의 배당주 ETF 5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20% 이상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한국 주식도 경계감은 있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것이 바로 배당주 ETF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5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바로 하나로 고배당 ETF가 되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NH 아문디 자산운용. 아문디는 프랑스의 자산운용사인데 합작사입니다. 현재 상반기 수익률로 4에서 4.5% 정도 고배당을 주는 한국 주식 중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것들만 모아놓은 ETF가 되겠습니다. 자, 4위는 타이거 FN 고배당 ETF입니다. 타이거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고요. 상반기의 수익률이 4.1% 정도 됩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요. 배당을 당연히 주는 기업인데 ROE를 기준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조금 건전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분기 배당을 하는 ETF인데요. 타이거 FN 고배당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운용사 이 ETF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3위는 여러분도 이름만 들어보면 너무나 익숙한 코덱스 고배당 ETF, 삼성자산운용이죠.
상반기 수익률이 5.5%입니다. 이거 뭐 국내의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들을 집합체로 모아놓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좀 전통적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배당주를 모아놓은 그런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말이죠.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좀 이름이 굉장히 긴데 금융주 고배당만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금융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콜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미래의 변동성을 조금 해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ET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위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삼성자산운용이고요. 상반기 수익률이 7에서 8%로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커버드 콜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개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상반기에 수익률 순위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새롭게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운용 금액도 커지고 있는 이런 ETF 5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5개의 주요 섹터와 전략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고배당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조금 동시에, 타이거 FN 고배당 같은 경우는 ROE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3위인 코덱스 고배당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좀 낮은 변동성을 좀 포인트로 하고 있고요. 2위였던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1위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코스피 200의 대형주들을 주로 담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의 성장에는 이 대형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률 면에서, 수익률 면에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당을 많이 주는 그 ETF에 커버드 콜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높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선택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이 커버드 콜이 약간 수익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이, 코스피 200이든 아니면 고배당이든 이 기초자산이라는 거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사게 되는데 동시에 이 주식이 하락할 것에 대한 방어 기능으로 해당 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옵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뭔가 하락장에서의 약간 방어적 수단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주가가 크게 오를 때는 말이죠, 미리 약속했던 행사 가격 이상으로는 수익을 못 얻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TF라는 게 최근에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너무 올랐다. 주식시장에서 머물러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사실은 종목에 투자해서 상승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변동이라든지 약간의 하락장에서도 방어적으로 있으면서 이 주식시장에 머물기 위해서 ETF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들의 옵션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커버드 콜이 좋다라는 분도 있고 커버드 콜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다. 오히려 가파른 상승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사실은 상대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최근에 필쌤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한 달에 300만 원 제2월급을 받으려면은 ISA 계좌에 얼마 정도를 사놓으면 될까? 자, 제가 지금 1위를 했다라고 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17%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까지 다 해서, 아까 7, 8%라고 그랬는데 왜 17%냐? 연으로 환산했을 때 17% 정도 나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SA 계좌에 하면은 배당소득세가 좀 절약이 되겠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도 9.9%밖에 안 뗍니다. 15.4%를 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절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ISA 계좌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느냐? 내가 연간 받아야 될 필요한 배당 금액 나누기 예상 수익률, 그게 바로 내가 투자해야 될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원씩 제2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3,600이고 3,600 나누기 0.17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억 1,17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억 1,176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ETF에 넣어놨을 때 지금의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매달 300만 원씩 ISA 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달 70만 원씩 한국의 ETF를, 배당주 ETF를 사서 20년 후가 되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원금은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0년 후에는 11억 7,49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의 수익률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수익률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20년 후에 11억 7,497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70만 원씩 계속해서 내가 모았을 때 20년 후에 3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ETF의 좋은 점, 그리고 국내에서 수익률 좋은 탑5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배당주 ETF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되죠. 은행의 이자율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을 또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 설명할 때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할 것 없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가 변동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낮은 성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성장성이라는 것은 막 주가가 엄청나게 달려가는 불장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은 소외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주가에서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배당 소득세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환율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지만 금리가 또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배당주가 또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굳이 위험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배당을 받느니 안전한 예금으로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나는 주식시장에 계속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1억을 모았는데 난 7천만 원만 예금하고 3천은 어쨌든 주식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는 ETF가, 특히 또 이 배당주 ETF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5개의 ETF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탑5의 배당주 ETF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쌤이 늘 강조하는 거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품으로 ETF를 고를 거냐, 어떤 적금을 들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득에서 얼마를 저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한국의 배당주 ETF 탑5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원금이 얼마가 매달 들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